나는 창조자다. 세상은 고로 내 안에 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와 인이 만나면 자인은 격각, 상문조객으로 서로가 입장이 자가 인을 보느냐, 인이 자를 보느냐로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지지에서 일어나는 글자끼리의 관계에 이름 붙임으로, 격각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불편한 관계의 성립으로 오해하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인이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자가 유별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위전 정보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생각마저 부모와 자식이 같다면 인류 역사가 이어지거나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훌륭한 게 뭔지는 이제 살아보니까 나 모르겠어. 예전에는 뭐가 옳은 것도 있었고 제 안에 뭐가 훌륭한 것도 있었고 아름다운 것도 있었고 만난 것도 있었는데 만난 것 즐기다 보니 몸 상태 이상해지고 여행을 즐기고 막 이럴 땐 행복했는데 돌아와서 지금 있는 환경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 자인이 격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가능한 한 저는 안 쓰고 싶단 말입니다. 격각이라는 말을 그렇게 규정 지으면 격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버지의 몸을 물리적으로 이어받았지만 내 생각이 다르고 엄마 역시 생각이 다른 게 정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함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편안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의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다 맞춰지길 바라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묘가 만나도 형살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형살이란 말을 바꾸어 봅시다. 자묘가 서로 요구하는 것은 정각 90도로 출발점이 같아도 어긋나면서 달리하면서 그래도 충하고는 달리 야 네가 내 쪽으로 좀 와. 상대가 서로 네가 좀 내 쪽으로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90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죠. 그런 방향성의 문제 때문에 서로 뜻이 다른 건 아닌데 가는 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보고 일로 와. 나는 안 갈래. 또 상대는 상대가 내를 보고 네가 좀 일로 와 그래요. 그럼 이런 관계가 우리는 형살로 규정지으면 이건 역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형살이 사실은 변화와 응용의 시작이 됩니다. 내보고 형태를 자꾸 바꾸라 하니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저 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까라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는 언제 나타납니까? 아예 어릴 때 수염이 안 나다가 남자라면 나는 아버지겠지 수염이 언제나 이걸 고민했었는데 어떤 친구는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좀 나서 고민이었고 어떤 친구는 지금도 만나보면 수염이 자네같지만 좀 나면 한번 길러보겠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 변화가 올 때 이게 형살이라면 과연 형살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가?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 육체적인 변화나 정신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12지지가 다 이 세상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팔자로 따지자니 그 중에서 내가 물려받은 유전적인 정보가 어떤 게 많을 뿐이지 사실 인류는 인간이라는 유전자에서는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만 바꿔버리면 사람이 아니에요.
우라묵탕이라, 우라묵탕. 고릴라라. 그런 1%의 변화도 없는 인간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12지지를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명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12시간을 이동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쓴다는 거라 없으면,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끌어내서 쓸 수 있는 인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자묘형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참 삶이 어렵고 참 찌질하고 이럴 때 또 갑자기 제가 울컥해지는데, 뭐 팔자는 해석을 해보면 내가 팔자에 격각이 있고 형살이 있고 충살이 있고 합의돼서 나는 다른 동양으로 가고 싶은데 그 형제들이 나를 붙들고 삼합의 끌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천지 신세계로 네트워크로 가가지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됐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유효가 되겠지만, 정령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오라는 충살이 없으면, 충이 없다면 도대체 나를 누가 견제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선생이라. 책이고 지랄이고 없어.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속된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공부예요. 살아있는 게 행복이고, 살아있는 게 그냥 충살이고, 살아있는 게 격각이고, 뭐 안 걸리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해자축이 모여서 방합이니 이러면 뭐 삼합이 어쨌다고 이러면 그 기운이 강하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참 이제 불효자식인 건데, 이 가족끼리 명절에 모이는 거, 뭐, 크게, 절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날짜를 정해서 구정이면 만나야 된다. 뭐 이러면 그게 이제 뭐 소속감도 느끼고 좋지만, 제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한 번도 귀신이 먹고 간 걸 못 봤고, 우리가 다 먹었고, 그러면서 귀신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정성을 또 왜 해필이면 제삿날만 하느냐. 그렇게 조상을 위하면 1년 365일 생각하지. 364일은 무슨 짓을 하려고 제사에만 그렇게 신경 쓰느냐. 하여튼 저는 생각이 좀 특이한,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해자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가족끼리 모임이라 보면 그렇게 모이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들으면 좀 불편할 내용이겠지만 어차피 우리 집에서는 저를 내놓은 놈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삼합도 이렇게 삼합이 모이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삼합에 부합하는 일에는.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사람이 혼자서 그 누군가를 욕할 때는 그놈 그거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하다가 둘이 모여서 하면, 그래 그 새끼 그러니 뭐 되는 꼬라지를 봤나. 셋이 모이면 저거 꼴보기 싫은데 저거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 자, 여러분은 명리의 22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창조자가 될 건지 스스로 결정 내리실 수 있습니다. 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창조자다. 뭐 코로나는 신이거나 병신이다. 신하고 병신은, 신이 병들면 병신이죠. 그 어려운 글자도 아니라 그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병든 신이라. 그게 병신이라. 자, 우리는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명리 상담을 해보면
자,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여러분, 잘하는 일이 효과적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효과적입니까? 이게 같으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다면 얼마나 복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리학적으로 오늘 또 살펴보면 잘하는 일을 놔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조우나 용신의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잘하는 일을 주위에서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의사다. 그러면 뭐 환자 고치는 것 외에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잘하는 게 의사의 소위 본분이겠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아닐 수 있어. 이런 사이에 인간은 갈등하고 삽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어느 때에는 끊임없이 그 대상은, A라는 대상은 내가 지켜주고 싶고 B라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역사가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삥 쳐와서 지 새끼한테 던져주고 싶겠죠, 인간은. 근데 그것도 뭐 억울할 거 없는 게 내 자식 역시 내한테 삥 쳐서 저 새끼한테 줄라 하겠지. 그게 싫어서 나는 줄 게 없도록 만들지. 자, 우리는 부모이면서도 자식이고 자식이면서도 부모입니다. 물론 막 결혼 안 해서 자식이 없던, 결혼했는데도 자식을 안 놓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인 부모의 입장을 피해가지는 못해요. 밤에는 꿈에서 부모가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거는 뭐 실화입니다. 뭐 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일 수도 있어요. 꿈에 막 누가 죽어서 울었어. 낮에는 또 그렇다고 뭐 효도를 하나? 부모 마음 몰라주고. 부모가 내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저한테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뿐인데 뭐 달라는 것도 없는데, 지금도 가면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좀 그 스스로가 삶에 굴곡이 많아서 사실은 저를 견디기 위해서 가대망상에 좀 빠져 있는 척 합니다. 해서 안 되는 게 없어. 하기 싫어서 안 할 뿐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살기가 어려웠어.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 과대망상하고 비망상은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를 좀 해보세요. 교감신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과 부교감신경이 하는 작용을 공부해 보시면, 그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수업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그게 조절을 잘 이루어서 건강체가 됩니다. 한쪽의 힘이 세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잃고 굉장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 이 과대망상과 비망상도 인간에게는 다 있다. 근데 이거 조절해야 돼. 조절해야 돼. 이게 이제 같이 다 와서 조현병일 수도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조절이 끼어져서 수시로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한 이틀, 최근에 이틀을 펑펑 울어보니까 울다가 나중에는 탄력이 붙어서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른댔죠,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듯이 눈이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이유도 모르겠어, 지금도. 그런데 아마 그때 내 자신을 보면 그런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서로가 잘났다고 주먹 따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혼돈과 질서예요. 질서만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명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명리 해석이 단순히 하도 치듯이 이래가지고 막 대강 상담하면 되고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강 하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시작하신 분도 초입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 의사가 아닐 때에는 뭐 침 넣는 거 좀 배워서 해보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고 어디 해보니까 좀 낫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건 우리 마음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수지침을 처음 하는 사람들 그거로 모든 병을 고칠 것 같아. 근데 이제 전문적인 입장이 돼 보면 하나도 고칠 게 없어. 명리도 이게 꼭 업이라고 해갖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학문적으로 해도 스트레스도 있고 만족도 있고 업이라고 해도 대강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책 3권 봤는데 자기는 그거로 때리니까 다 죽는데 막. 응? 옛날에는 뭐 얄궂은 것만 짚어서도 했는데 뭘 그래 뭐 당신 그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사느냐. 명리는 간단하다. 사주 팔자 보고 오행 숫자 때리고 이래가 말해도 다 맞더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의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병이든 만만하려면 편합니다. 의사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중에 어류계에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욕하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해요. 감기 유행할 때 나가는 약 안 합니다. 그건 이미 소스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 뭐 있는 종류 중에서 며칠 써보고 다른 거 바꾸면 돼요. 여러분. 수술을 안 하는 경우. 근데 이제 수술이가 되다 보면 대단한 스트레스가 쌓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열었을 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가인 명장으로도 수술하다 사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공부가 됐든 어떤 직업이든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질서와 혼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창조와 파괴 속에 살고 있다. 창조만이 답이냐? 아니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파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질서만이 답이냐? 아니다. 혼돈이 와야 질서라는 말하고 짝이지. 어떻게 질서만 있다면 질서라는 말이 생길 이유가 없다.